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 패권 붕괴의 참담한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빈국 예멘의 공격을 받은 세계 최고 부자 미국의 항공모함이 유럽의 수리조선소를 찾고 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예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이 4단계 확대의 일환으로 일련의 군사작전을 발표한 지 몇 시간 후 예멘의 군사조직 안사랄라는 3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 MQ-9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새벽부터 예멘의 수도 사나의 민간시설과 호데이다주, 타이주주 등을 대상으로 잇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올해 1월 12일 시작된 미국, 영국 공격 이후 가장 강력한 이번 공습으로 예멘인 16명이 사망하고 군인과 민간인 모두 4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예멘은 신속하고 예기치 않게 홍해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USS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멘이 공격을 받고 24시간 안에 아이젠하워 항모와 여러 대의 미국 구축함들이 예멘의 미사일과 드론의 표적이 되었고 그들의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1977년에 취역한 USS 아이젠하워호의 건조 비용은 약 53억 달러이고 무게 11만 4천 톤, 길이 332.8m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예멘의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와 언론의 논평은 아직 없습니다. 예멘의 이러한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하는 예멘 공격의 규모와 대응 속도 및 반복이 놀랍습니다. 이는 금요일 새벽에 취한 신속한 조치와 유사하게 향후 예멘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훨씬 더 놀라운 예멘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향후 대결에 대한 고위급 메시지이기도 하며 이는 예멘의 대응 범위와 강도에 한계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나는 서아시아 저항축의 선두국가 및 세력 중 하나로 무시할 수 없는 지역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밀평가에 따르면 미국이 설계한 엑스칼리버 포탄의 명중률이 10% 미만으로 급락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이 포탄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미국은 높은 실패율로 인해 엑스칼리버 포탄 공급을 중단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민감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과 대공 방어는 우크라이나 조종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일부 러시아 전파 방해 장치는 비행기 항법 시스템을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방어력이 너무나 촘촘해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끊임없이 표적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탄약거와 지휘 지점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하이마스 발사대가 침공 2년 차에는 러시아의 전자전으로 인해서 위성신호가 무력화되면서 효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GPS 스푸퍼는 미국 무기의 GPS 내비게이션 장치에 잘못된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고 올바른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GPS 스푸퍼는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상대하는 미국 무기는 값이 매우 비쌉니다. GMLRS 유도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의 미사일 가격은 대당 약 16만 달러, 엑스칼리버는 대당 약 10만 달러, GLSDB는 약 4만 달러입니다. 미 국무부가 전직 해병대 장교이고 UN 무기조사관을 지낸 스캇 리터의 여권을 압수했다고 스캇 리터가 월요일 러시아 투데이에게 말했습니다. 스캇 리터는 9월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미국 군사 패권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예측해온 인사입니다. 리터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는 러시아의 S-300 및 S-400 방공망을 뚫지 못하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터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재래전은 물론 핵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은 이미 붕괴했다는 겁니다.
태국이 브릭스 경제블록의 회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달러 패권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 대변인 차이 와차론케가 성명을 통해서 방콕 내각이 브릭스 가입을 위한 공식 의향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이 승인된다면 태국은 브릭스의 첫 동남아시아 회원국이 됩니다. 브릭스는 원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됐는데 올해 초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가 이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다른 국가로는 베네수엘라, 세네갈, 파키스탄, 벨로루시, 쿠바, 바레인,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태국의 추가는 브릭스의 성장하는 금융 권력과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확장된 브릭스 블록은 이제 세계 경제의 약 30%, 인구 약 35억 명, 즉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합니다. 결정적으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현재 세계 경제 권력 계층에 충격파를 일으킬 수 있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단일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의 공통 통화를 사용하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역을 수행할 수 있어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고 달러 가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세계 무역을 위한 주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현재 위치를 조금씩 깎아내릴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달러 준비금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브릭스 대체 통화가 만들어지면 외환 보유고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무대에서 달러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공동 통화를 통해서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강화하여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또한 서방 금융 시스템 스위프트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차단했을 때 목격된 금융 제재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달러에서 멀어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 붕괴는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 100일마다 부채가 1조 달러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채무 불이행, 디폴트의 절벽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딜레마가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약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위기를 초래한 아이디어는 대공황 중에 탄생했습니다. 1932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뉴딜이라고 불리우는 경제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일련의 지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 프로그램에 9,500달러 이상을 발행하여 지출했고 이것이 경기 침체에서 미국을 해방시킨 것으로 홍보되었으나 실제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두 명의 UCLA 경제학자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뉴딜 정책이 실제로 대공황을 7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높고 회복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연준의 프로그램은 경제 건전성에 해를 끼쳤습니다. 단순히 경제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에서 단순히 돈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의 또 다른 결정은 정부가 민간 시장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더 많은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 통화공급 또는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결정은 정부 개입 증가라는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올 미국 경제의 굉장한 붕괴는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경제를 바닥권에 묶어둘 것입니다. V자형 반등은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